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변호사 임경숙입니다. 오늘은 돈, 재산 분할, 그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전에 부모님이 그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준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뭐 아들 이름으로 명의신탁 내지는 부모님으로 명의신탁 이런 된 재산이거나 또는 혼인 기간 중에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거나 증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에요. 명의신탁된 재산이에요. 이게 제게 아닙니다. 특유재산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러면 먼저 사례 함께 나눠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남자입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면 살 수 있는 집을 미리 장만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는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공무원이고 우리 와이프도 공무원이어서 이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와이프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사소한 부분부터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혼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준 아파트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우리 부부 각자 명의로 된 예금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무원이고 제 배우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재산의 전부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됐고 공무원 되자마자 결혼했기 때문에 공무원 경력도 10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조용히 협의 이혼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와서 이제 협의혼 할 때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니까 제외를 하고 우리 각자 재산 각자 가져가는 걸로. 왜냐면 제가 버는 돈은 제가 저축하고 있었고 와이프가 번 돈은 와이프 이름으로 저축하고 있었으니까 각자 재산 각자 명의로 하자고 협의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갑자기 이제 와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하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결혼 전에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도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이니 절반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거를 특유재산으로 분리해서 재판상 이혼으로 갔을 때도 이거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 질문은 저하고 와이프가 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공무원으로 일한 지가 10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부가 재산 분할을 할 때 보면 뭐 연금도 나눈다 하고 퇴직금도 나눈다 하고 뭐 물론 아파트도 뭐 부부 공동 재산이면 나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 질문 들어온 상담 사례가 쟁점이 2가지였습니다.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 10년 살았습니다. 이 부부가. 이게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2번째,
부부가 각자 공무원인데 이 퇴직연금이 혼인생활 10년 만에 헤어지는데 앞으로도 은퇴하려면 한 20년을 더 직장을 다녀야 되거든요. 이분이 30살 초반에 30대 초반에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 되자마자 결혼을 하고 10년 살았으니까 40살이라고 치고 보통 60살에 은퇴를 하잖아요. 공무원들 62살인가 63살인가 요즘 은퇴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더 그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퇴직금도 재산분할되고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나누는지 요 두 가지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인 전에 증여해준 아파트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 공동생활에서 그 재산의 유지 형성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들어와서 재산 분할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동산이 형성하게 된 경위,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같이 저축해서 알토란같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산 경우하고 부모님이 사서 증여받은 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증여해준 재산일지라도 부부 중 일방에서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에서 형성된 무형, 유형 자원에 의해서 기여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일지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하고 그 상대방의 가사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게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남편의 부모님이 전액을 지원을 해서 아파트를 마련했고 대출금이 없으면 그야말로 기여도가 훨씬 남편이 올라갈 테고요. 그 와중에 대출을 끼고 그 집을 증여를 받고 그 대출금을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변제해 나갔다면 그 기여도는 조금 더 이렇게 부부 쪽으로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기여도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대출금이 없이 온전히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걸로 그냥 사는데 부인이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많이 올라가고요. 재산 분할에서. 그런데 일정 부분 부인이 그 재산 유지 형성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부인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이렇게 향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이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바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20년 더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금 당장 그거를 퇴직연금을 받았다는 전자에 그거를 곧바로 재산분할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정도로 정하는데 약간의 참작은 하고요. 그 비율만큼 약간은 뭐 한 몇 퍼센트 정도 조정으로 가능은 합니다. 근데 아까의 사례와 같은 경우 둘 다 공무원이고 둘 다 똑같이 퇴직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을 경우라면 그 기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거의 서로 인정 안 하는 걸로 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남편만 공무원이고 부인이 전업주부였다면 그 약간의 기여도를 남편 쪽으로 조금 더 주고 나중에 퇴직, 그 10년치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환산을 해서
어느 정도는 부인에게 주라고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시작했던 재산분할 비율이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비율이 45대 55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 재판이 진행이 되면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린 결혼 전 부모님이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에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 퇴직 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혼인 기간 동안에 생성된 퇴직연금이 혼인 해소와 함께 재산분할로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